이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챌린지 앱 중에 하나인 파트타임 스터디. 이 파트타임 스터디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파트타임 스터디를 운영하는 스터디워크라는 기업이, 스타트업이 파산 신청을 갑자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챌린지 어플이니까 내가 뭐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공부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이 설정에 따른 보증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성공하면 보증금 플러스 이자를 상금을 주는 형태인데, 이 기존에 보증금을 걸어뒀던 고객들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11월 24일, 어제 날짜로 파산에 들어갔다고 공지를 한 상태고, 보증금이나 상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결되고 이용자들은 채권자로 등록이 됐다고 안내를 했. 피해 주장을 하는 이용자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백 명에 달한다라고 뉴스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단기간에 가입자를 좀 높이려고, 늘리려고 유명 뭐 유튜버라든지 연예인들을 기용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과도하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이게 폰지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그 지적들이 온라인에서 꾸준히 있었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업계의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 구조가 사실상 되게 좀 고위험 상품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맡기고 약속한 공부, 행동을 하면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근데 여기에다 상금까지 붙이면은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보증금을 떼이는 유저, 그러니까 중도에 이 목적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포기하거나 미달되는 유저가 훨씬 많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맡긴 돈을 바탕으로 해서, 보증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고수익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규 유저들, 새로운 유저들이 계속해서 메꿔져서 이전 유저들의 상금까지 채워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구조는 사실상 폰지 사기 구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이 자금 확보원이 계속 플러스가 되고 추가가 되고 기존에 나가는 쪽, 돈을 지불해야 되는 쪽에 메꾸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형태라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조인 거죠. 음. 가장 좋은 건 이 고수익 사업, 다른 이 수익 사업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상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성장 둔화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수익 모델에서, 사업 모델에서 마케팅을 좀 크게 때리면서 유입을 급격하게 늘리고, 그리고 당장 들어오는 보증금보다, 반대죠. 당장 들어오는 보증금이 나가는 상금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어서 초기에는, 극초기에는 이 보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표 달성에서 돈을 가져가려는, 상금을 가져가고 보증금을 다시 받아가려는 유저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동시에 신규 유저 유입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고, 광고율이 떨어지는 거고, 어느 순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역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확보해놓은 현금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출금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이 신규 가입이 급감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결국 이번에 나타났던 파산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건은, 그러니까 전날 밤까지는 출금이 가능했다고요. 출금 신청이. 근데 바로 오늘 파산 공지를 했다. 출금을 동결시켰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는 현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은 그 유명 유튜버 그리고 연예인들과의 협업, 뭐 광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까,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 사업 모델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은 나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 광고 비용을 계속해서 집행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계속 나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신규 유입으로 메꾸겠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이런 위험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한두 번 있진 않았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은행 자금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다만 이 기업이 이 과거에 시드 투자로 한 5억 정도 벤처 투자를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별도로 막 받은 건 없어요. 그 내부에서 뭐 흔히 말하는 핵심 성과 지표인 매출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신규 유저, 사용자 이런 것들도 계속 이, 증가는 됐었는데 후속 투자가 없었다라는 거는 결국 이게 현금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게 이미 보여졌다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보증금 그리고 상금 이런 구조, 리워드 앱들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이 보증금이랑 상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봐요. 지나치게 공격적인 리워드나 보증금이나 이런 사업 모델들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이 부재하고 그리고 이 신규 유입자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파산까지 간 전형적인 이 사업 구조의 실패 사례 같아요. 어. 이게 뭐 법원 결정문이나 뭐 재무제표나 뭐 수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기사 공개된 거나 뭐 투자 받았던 내역들이나 이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들의 구조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 스터디워크 말고도 이 리워드의 보증금 기반의 리워드 뭐 이런 것들이 거진 다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사실 이 보증금 서비스에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부분 돌려주고 그리고 상금까지 붙여서 줘야 되니까. 다만 이게 뭐 일반적인 배너 광고들 이외에 다른 뭐 어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는지 서비스들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다른 서비스들도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보증금은 걸지 않으셨습니다.